만약 제가 멕시코 깊은 산속에 사는 한 인디언 부족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60, 70세가 되어서도 한 번에 100마일, 약 160km의 산길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발에는 낡은 타이어를 잘라 만든 샌들을 신고 길에서 갈증이 나면 직접 빚은 옥수수 맥주를 마시면서요. 제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아는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타라우마라 부족으로 멕시코 코퍼 캐니언 동협곡의 가장 깊은 절벽, 가장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책은 바로 본투런입니다. 저자인 크리스토퍼 맥두걸은 원래 부상을 달고 살던 미국의 아마추어 러너였습니다. 몇 킬로미터만 달려도 무릎에 염증이 생기거나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죠. 미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전문의들을 모두 찾아가 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놀랍게도 모두 같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본질적으로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미국 천안가단거로 미국 얌전히 달리기를 그만두세요. 하지만 맥두걸은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멕시코의 황량한 산속으로 뛰어들었고 수년 동안 전설 속의 달리기 부족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러닝계를 뒤흔든 명작을 써냈습니다. 이 책이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왜 깊은 산속에 살며 스포츠 과학도 모르고 조잡한 신발을 신는 원시 부족이 전 세계 최고의 마라톤 챔피언보다 훨씬 더 오래 달릴 수 있을까? 반면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러닝화를 신고 스마트워치를 찬 현대인들은 고작 5km만 달려도 무릎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말이죠. 도대체 이 안에는 우리가 철저히 잊고 있던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문제를 명확히 하려면 코퍼 캐니언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깊고 험준한 곳이죠. 100여 년 전 타라우마라족은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의 학살을 피해 거의 세상과 단절된 이 계곡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절벽의 동굴을 파고 살며 가파른 산길을 달려 편지를 전하고 사냥을 하고 축하할 일이 생기면 달렸습니다. 이 부족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48시간 동안 거의 700km를 연속으로 달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으며 풀코스 마라톤 17개를 연달아 뛴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달릴 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달리기는 고행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이자 축제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당뇨병, 심장병,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90세가 넘은 러너조차 여전히 험난한 산길을 날쌘 걸음으로 달립니다. 맥두걸이 처음 그들을 보았을 때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틀린 것일까? 아니면 전체 스포츠 과학이 처음부터 거대한 오해 위에 세워진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 데니얼 리버만의 연구를 봐야 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류는 뼛속 깊이 장거리 달리기를 위해 진화한 종입니다. 동물 왕국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치타보다, 영양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단거리 속도로 따지면 인간은 닭 한 마리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기 거리를 30km, 50km, 100km로 늘린다면요. 정답은 인간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티약볕 아래서 10여 시간 동안 쓰러지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인간의 몸에 독보적인 생리적 특징이 20가지가 넘으며 이 모든 것이 장거리 달리기를 위해 맞춤 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둔근 엉덩이 근육은 영장류 중에서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걷기만 할 때는 거의 쓰이지 않고 달릴 때만 전력을 다해 작동하죠. 또한 목 뒤에 있는 항인대 인대는 달릴 때 흔들리는 머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 전체에는 수백만 개의 땀샘이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어 달리면서 동시에 열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발포유류는 헐떡이는 숨에만 의존해 열을 식히기 때문에 빨리 달린 후에는 반드시 멈춰서 쉬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지구력 사냥이라는 절대 기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양 한 마리를 목표로 삼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영양은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지만 방열 시스템이 열악해 금방 그늘에서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달리면서 땀으로 열을 식히며 계속 쫓아갔죠. 낮 3, 4시간을 쫓기면 영양은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샘, 탄력 있는 아킬레스건, 정교한 호흡 리듬까지 인류의 몸은 달리기가 직접 빚어낸 산물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면 진화가 선사한 최고급 장비를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상한 점은 원시 부족이 왜 그렇게 잘 달리느냐가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왜 조금만 달려도 다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러닝화 제조업체들이 언급하기 꺼려하는 진실입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은 얇고 평평한 캔버스화를 신고 운동장을 뛰었고 부상 비율은 아주 낮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은 나이키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빌 바우어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와플 기계로 와플을 굽는 것을 보던 그는 영감을 받아 고무를 와플 틀에 붓고 두꺼운 폼 쿠션을 넣은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바우어만은 달리기는 무릎에 무리를 주니 두꺼운 쿠션이 필요하다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날 이후 러닝화에는 온갖 첨단 기술이 추가되었고 수십만 원짜리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기괴하게도 러닝화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매년 65%에서 80%의 러너가 달리기 중 부상을 입는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수십 년 동안 러닝화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든 이 비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신발이 우리를 보호한다면 왜 부상률은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맥두걸은 수많은 연구자를 인터뷰한 끝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꺼운 러닝화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자세를 몰래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굽고 안으로, 코 안으로. 당장 맨발로 시멘트 바닥을 달려보세요. 발 뒤꿈치로 세게 디디면 몹시 아플 테니 아주 본능적으로 발 앞꿈치 포어푸트를 먼저 디디고 보폭을 짧게 하며 무릎을 살짝 구부릴 것입니다. 하지만 푹신한 러닝화를 신으면 신발이 충격을 흡수해주니 무의식적으로 발 뒤꿈치의 스트라이크를 쾅쾅 디디게 됩니다. 보폭을 크게 벌리고 무릎을 꼿꼿하게 편 채로요. 발 뒤꿈치 착지는 체중의 2, 3배에 달하는 충격을 발생시키고 이 충격은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로 전달됩니다. 미동 강궁궁. 이 잘못된 동작이 매일 누적되어 여러분의 무릎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잘못된. 반면 타라우마라족은 폐타이어를 잘라 가죽끈으로 묶은 샌들만 신습니다. 첨단 기술은 제로지만 이 얇은 샌들 덕분에 가장 자연스러운 달리기 자세를 유지합니다. 발의 아치와 종아리 근육이 강철처럼 단단하게 단련되어 신체 자체가 완벽한 충격 흡수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첨단 기술과 두꺼운 보호 장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보호는 그 자체로 독이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두꺼운 신발만 신으면 발의 아치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평발이 됩니다. 러너가 수십 년 동안 두꺼운 러닝화에만 의존하면 발은 점점 약해지고 더 두꺼운 신발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결국 부상을 입게 됩니다. 맥두걸 역시 얇은 신발로 바꾸고 맨발 달리기를 시도한 결과 10여 년을 괴롭히던 무릎 통증과 족저 근막염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책을 탄생시킨 더 전설적인 인물, 카바요 블랑코, 하얀 말을 소개해야 합니다. 본명은 마이카 트루로 가난한 전직 복서였던 그는 우연히 마라톤 대회에서 타라우마라족의 달리기를 보고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코퍼 캐니언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며 달리게 됩니다. 하얀 말은 당뇨병 등 현대 문명에 침식당하는 타라우마라족을 보며 그들의 진정한 달리기 예술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울트라 마라톤 챔피언들을 코퍼 캐니언으로 초청해 미티 타라우마라족과 50마일 약 80km 정면 대결을 펼치게 한다는 전무후무한 대회를 기획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비웃었습니다. 길도 보급소도 없고 독사가 우글거리는 데다 상금도 없는 이 대회에 누가 오겠냐고요. 하지만 그는 끈질긴 편지와 설득 끝에 기적을 만듭니다. 서부 100마일 달리기 7연패의 전설 스낵, 주렉, 입이 거친 여성 마라토너, 젠 쉘튼, 맨발로 달리는 괴짜 테드 등 가장 독특하고 위대한 러너들이 이 황량한 계곡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경기 당일 동이 트기 전 수백 명의 원주민이 계곡 바닥에 모였습니다. 오색 찬란한 판초를 입은 타라우마라 러너들은 페이스 조절이나 에너지 젤 같은 건 몰랐고 그저 옥수수 맥주를 들이키며 이 대회를 거대한 마을 축제로 즐겼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수십 명의 러너가 험난한 산길로 돌진했습니다. 처음 10여 킬로미터는 첨단 장비와 엘리트 훈련으로 무장한 미국 선수들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한낮의 태양열로 바위가 달아오르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타라우마라 러너들이 마치 춤을 추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국 챔피언들을 뒤에서 하나둘씩 추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 승액 주렉은 전력을 다해 추격했지만 선두를 달리는 타라우마라 청년 아르눌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파른 오르막길, 아르눌포는 뒤를 돌아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더니 오히려 걸음을 늦춰 승액과 산책하듯 나란히 달렸습니다. 결국 타이어 샌드를 신은 멕시코 농부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라토너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죠. 하지만 패배한 스네크의 얼굴에도 실망감 대신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류 언론의 중계도 스폰서도 없었지만 지구상 가장 외딴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인류가 달리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분노나 고통, 계산 없이 오직 대지를 밟는 벅찬 환희만이 가득한 달리기 말입니다. 그 후 하얀 말, 카바요 블랑코는 홀로 산속을 달리던 중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해는 타라우마라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코퍼 캐니언의 붉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왜 달리는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달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이어트, 기록 단축, PB, SNS 인증, 그리고 끝없는 데이터 기록까지.
가장 비싼 장비를 사고 진지하게 임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다치고 달리기에 염증을 느낍니다. 반면 타라우마라족의 대답은 눈물 날 만큼 단순합니다. 달리는 게 즐거우니까. 그들의 언어에서 달리기는 곧 놀이이자 기도입니다. 속도나 거리는 상관없고 그저 즐겁게 달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저 땀인들 저중엔 적절한 강도와 올바른 자세로 자연 속을 달릴 때 우리 뇌는 엔돌핀을 분비해 명상이나 예술 창작과 맞먹는 순수한 유산소적 쾌감을 줍니다. 수많은 러너들이 평생 달리면서도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건 속도와 데이터에만 집착해 정작 몸이 하는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식습관도 훌륭한 해답을 줍니다. 고기 대신 옥수수, 콩, 그리고 치아씨드를 주식으로 삼죠. 현대 건강업계가 열광하는 이 천연 슈퍼푸드를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먹어왔습니다. 치아씨드 한 스푼을 물에 타 마시면 하루 종일 산속을 달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아씨드. 또한 그들은 옥수수를 발효시킨 테스귀노를 나눠 마십니다. 장거리 달리기가 끝나면 온 마을이 모여 앉아 이를 마시며 산골짜기가 떠나가라 웃고 떠듭니다. 달리기는 한 사람의 고독한 일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축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이어폰을 낀 채 러닝머신 위 화면만 보거나 늦은 밤 홀로 거리를 달립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지구력 사냥을 할 때부터 언제나 다 함께 달려왔는데 말이죠. 본투런은 단순한 달리기 기술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잃어버린 우리 신체의 본능과 삶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기쁘게 달릴 수 있는지, 기록을 깨는 게 아니라 편견을 깨는 법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꼭 마라토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믿으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고 지혜롭습니다. 수많은 첨단 장비나 복잡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몸이 원래 설계된 방식대로 땀을 흘리고 숨을 쉬며 달릴 기회만 주면 됩니다. 코퍼 캐니언의 산길과 타라우마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GPS 시계 따윈 없이 붉은 대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기에 달려야 하고 달릴 때는 웃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